대선을 엿새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가 맹추격을 벌이면서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2016 회계년도 한인들의 노동허가 승인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2017년도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 및 변경 신청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뉴욕 일원의 대형 병원들이 안전성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독감 시즌을 앞두고 예방접종이 당부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선을 엿새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맹추격을 벌이면서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때 두 자릿수까지 벌어진 클린턴과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 격차는 대선 개입 논란을 빚은 연방 수사국의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로 이제 엎치락뒤치락의 박빙 양상으로 급변했습니다. 이보현 기자입니다. 국무장관 시절 사설 이메일로 비밀이 포함된 국가 공문서를 주고받은 이메일 스캔들의 재수사로 클린턴의 비호감 이미지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선의 표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합주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면서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도 클린턴의 기세가 상당히 꺾이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전국 단위 추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는 46%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클린턴의 2%포인트 우세, 30일 1%포인트 우세에서 어젠 트럼프 1%포인트 역전에 이은 그야말로 박빙의 혼전입니다. 특히 정직하고 믿을 만한 후보에 트럼프를 꼽은 비율은 46%에 달한 반면 클린턴은 38%에 그쳤습니다. 실제 승패의 열쇠를 진 선거인단 경쟁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지난달 29일 272명으로 매직 넘버를 넘겼지만 이메일 재수사 여파가 확산한 30일부터 서서히 감소해 오늘 현재 246명으로 상당히 줄어든 양상입니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10개 주가 아직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경합주로 꼽히고 있지만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은 이미 트럼프로 기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9일 126명에서 30일 이후 164명으로 늘어나 엿새를 앞둔 미 대선의 향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2016 회계년도 한인들의 노동 허가 승인이 지난해 대비 70% 이상 늘었습니다. 취업 이민 노동 허가 승인은 국가별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제 노동허가서 발급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2015년 10월 1일에서 2016년 9월 30일까지인 2016 회계년도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 중 승인은 8,3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 회계년도 노동허가서를 받은 한인이 4,895명이었던 것에서 7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은 세 번째를 차지했고 가장 많은 곳은 인도와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27,5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 15,593명, 뉴저지 9,166명, 뉴욕과 워싱턴이 각각 8,453명과 6,47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별 노동허가 승인 건수는 취업비자 소지자가 74%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주재원 비자 7%, 학생비자 5% 등의 순이었습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 및 수학이 58%, 건축 및 엔지니어링 9%, 매니지먼트 8%, 비즈니스 및 금융 6% 등이었습니다. 한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노동허가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별 문제 없이 일반 심사를 받고 있는 신청서는 10명 중 7명이었습니다. 2017년도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 및 변경 신청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18세 이상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된 2017년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과 변경 신청 등록은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 한해 가입이 의무입니다. 대상은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 등입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결혼, 출산, 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뉴욕 주민은 이 기간 뉴욕주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뉴저지 주민들은 이와는 달리 연방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를 이용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게 됩니다. 뉴욕 일원 불우한인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오늘 6일 열립니다. 행사를 주최해온 우병만 목사는 암 투병 중에서도 올해 행사를 준비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쌀쌀해진 가슴을 훈훈하게 만드는 사랑 나눔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9회째를 맞은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플러싱 156가 H마트 앞에서 오는 6일 오후 3시 열립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행사를 준비한 교회 일보 우병만 목사는 사랑의 쌀을 나누는 정신을 나눴습니다. 중증 장애와 아이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함께 더욱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 목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쌀 8천여 포대를 이웃들에게 증정했고 올해 역시 어려운 이웃 1,000명에게 모두 1,000포대의 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쌀을 증정받길 원하는 한인들은 11월 4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플러싱 156가 H마트 입구 앞에서 쌀 교환 쿠폰을 발급받은 뒤 행사 당일 같은 장소에서 쌀을 1인당 1포대씩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뉴저지 대형 병원들의 안전성 평가가 발표됐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뉴욕 일원의 대형 병원들이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주와 롱아일랜드 지역 한인들이 많이 찾는 주요 병원들의 병원 안전성 평가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리프로그 그룹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전국 병원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퀸즈에 위치한 플러싱 병원과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이 모두 D등급을 받았습니다. 리프로그 그룹은 매년 2차례 병원의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나 바이러스 감염 등 환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을 바탕으로 A에서 F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플러싱 병원은 수혈 중 감염 예방, 직원들의 위생, 약품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직원 트레이닝 부분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뉴욕 장로병원 퀸즈 분원의 경우 수술 부위 상처 및 호흡곤란, 혈액 응고 문제와 의료진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항목 등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퀸즈 엘머스트 병원과 롱아일랜드 놀쇼어 병원, 뉴저지 해켄색 대학 메디컬 센터도 모두 C등급으로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A등급으로는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과 홀리네임 병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치사율도 높아지고 있고 변종도 심한 독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독감 시즌을 앞두고 예방접종이 당부됐습니다. 매년 1월에서 3월은 독감이 가장 유행하는 기간입니다. 시보건국은 이르면 11월부터 독감 바이러스가 활발해질 수 있다며 미리 독감 주사를 맞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특히 50세 이상 성인이나 6에서 23개월 된 유아, 널싱홈 거주자, 임산부, 당뇨나 폐질환, 천식이나 심장병 등을 겪고 있는 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감은 국가가 관리하는 전
전염병 중 하나로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휴유증도 심하지 않아 대부분 지독한 감기 정도로 여기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치사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변종 독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독감 시즌에 독감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뉴욕 시민은 2,200여 명으로 이 중 대부분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은 병원, 닥터 오피스는 물론 월그린, CVS와 같은 최인 약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3.11 민원 전화에 식당들의 위생 불량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위생과 신고 정신의 투철함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듯한데요. 식당들의 위생 불감증이 먼저 시정돼야겠습니다. 뉴욕시 식당 위생 불량 신고 건수는 1,373건으로 전년도 8,655건보다 20%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불량 신고는 바퀴벌레와 곤충, 쓰레기 등으로 총 2,832건이 접수됐는데 전년도보다 2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다음은 오염된 음식 신고가 9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당 위생 등급 미부착이 804건, 위생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물을 취급한 경우도 77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물에서 머리카락이나 플라스틱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676건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8%가 늘었습니다. 이를 보도한 뉴욕 포스트는 뉴욕시장실에서 최근 발표한 2015에서 16회계년도 24,000개의 시내 식당 중 92.7%가 A등급을 받았다는 통계가 무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시 보건국은 지난 회계년도 각 식당에 발부된 위생 규정 위반 티켓의 수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국은 이번 식당 위생 불량 3.11 신고 급증에 대해 관련 3.11 신고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투철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0년 운행을 중단했던 W전철이 오는 7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W전철의 복구는 Q전철이 확장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평일 오전 6시 30분에서 오후 11시 사이 퀸즈, 아스토리아, 디트마스 블루바드역에서 로우 매니튼, 화이트홀스 스트리트, 사우스 페리역까지 운행하는 W전철을 가동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Q전철 운행 구간이 맨해튼 2 애비뉴로 확장되면서 아스토리아 지역 운행 간격이 늘어난 것을 보완하기 위해 Q전철 노선이 보충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Q전철은 평일 아스토리아, 디트마스 블루바드역에서 시작해 맨해튼 57 스트리트 7 애비뉴역까지 운행되고 57 스트리트 7 애비뉴역에서 코니 아일랜드 스틸웰 애비뉴역 노선은 매일 운행합니다. 엔젤철 노선도 W전철이 복구되면서 34 스트리트 헤럴 스퀘어역에서 캐널 스트리트역까지 익스프레스로 운행합니다. 또 5일부터는 R전철이 심야 시간 맨해튼 화이트 홀스 스트리트역까지 확장돼 운행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미동포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언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논란이 시작된 것은 지난달 26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자리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재단 이사진과 이기철 LA 총영사가 동포재단 내분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하던 중 언쟁이 벌어지며 이 총영사가 로라 전 LA 한인회장에게 유아 스투핏이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컨퍼런스 룸에서 벌떡이르더니 약간 몇 발짝 뒤로 가더니 저를 보면서 유아 스투핏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스투핏이라고 해야 되냐고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Did you say stupid?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망발이냐, 어떻게 한인 회장한테 스투핏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어 재단 측은 앞서 제임스 한 재단 이사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총영사 측과 대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총영사가 부하 직원과 상의하라는 고압적인 말투의 문자를 보냈다며 한인사회 현안에 안이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격분한 재단 이사진과 로라 전 회장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한편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시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말하기는 문턱이 낮은 화합하는 총영사 이렇게 신문에 인터뷰 잘 났더라고요. 그걸 정말 실천하고 계신지 본인이 본인한테 정말로
정말로 깊게 심사숙고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안 되면 퇴진운동도 저희가 불수할 겁니다. 이에 대해 이기철 총영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기철 총영사는 당시 지지부진한 재단 사태에 대해 일종의 자괴감이 들어 절망스러운 심정을 표현한 혼잣말이었다면서도 자신도 그 자리에서 폭언을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괴감에서 혼자서 제가 스튜피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특정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이 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도 사실 stupid situatio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한심스럽고 이 전체 상황도 사실 참 절망스럽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stupid 이 정도 발언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총영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측이 법정 투쟁을 중단하고 중재안을 통해 하루빨리 재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포재단 내분 사태는 지루한 법적 공방만 계속되면서 한인사회의 골칫거리로 떠올라 지난 LA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LA 총영사와 LA 한인회 윤성원 전 이사장이 세 차례의 3자 협의까지 거쳤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이번 내분 사태가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하면서 한인사회의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늘부터 정부 의료보험 혜택인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식 가입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보험 가입 전 보험료 인상한 소식에 어떻게 하면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노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케어, 캘리포니아 주에선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불리는 정부 의료보험 공식 가입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올해 3년째를 맞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에 약 13.2%의 프리미엄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면서 플랜을 변경하거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가주 쪽에서 13%가 조금 넘는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됐는데 같이 이제 그 서브시디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많은 보험료 인상분은 아닐 거고요. 11월 1일 오늘부터 이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가입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득이 늘어난 가정의 경우 보조금 혜택이 없어지면서 50에서 100%의 보험료 폭등도 가능한 상황으로 금전적 부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상승폭이 20% 이상 오를 경우 HMO로의 이동이나 보험 등급을 낮추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플랜 수준을 낮출 경우 추후 병원 방문이나 수술 시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개인당 최고 $695 또는 가정 내 연소득 2.5% 중 더 높은 액수가 부과되는 만큼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TVK 뉴스 노정윤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숲속의 금이라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계의 3대 진미라는 송로버섯인데요. 산삼을 캐는 것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에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 알바 지역. 개 한 마리가 연신 킁킁거리며 떡갈나무 숲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이곳저곳 한참을 뒤지더니 마침내 하얀 돌멩이 같은 걸 찾아냅니다. 바로 세계 3대 진미 가운데 하나인 송로버섯. 그 중에서도 최고라는 하얀 송로버섯입니다. Tartufo è strano, è una cosa bellissima perché è strana, non si sa mai dov'è, mai. Allora. 송로버섯은 주로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지에 떡갈나무 숲 땅속에서 자라는데 송로버섯 사냥꾼들은 해마다 10월이 되면 본격적인 사냥에 나섭니다. 쉽게 발견하기 힘든 송로버섯을 찾기 위해 전에는 후각이 좋은 돼지를 이용했지만 돼지가 버섯을 먹어치우는 경우가 많아 요즘은 개를 훈련시켜 이용합니다. Cane è una cosa, non dico meglio della moglie, ma per il tartufaio è una cosa.
송로버섯은 철갑상어 알인 캐비아, 거위 간인 푸아그라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불리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힙니다. 송로버섯의 향은 성적 흥분을 야기하는 페로몬 냄새와 유사해 예로부터 프랑스 귀부인들 사이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만큼 비싼 값에 거래돼 왔습니다. 인공 재배도 안 되고 수확량도 적어 이탈리아 알바에서 나는 하얀 송로버섯은 보통 1kg에 500여만 원. 최고급품은 킬로그램당 1억 5천만 원을 호가합니다. Au goût moins, mais c'est surtout cette odeur, la structure. Moi, je l'aime particulièrement toute simple, juste sur des pâtes ou du risotto, toute simple. 송로 버섯 사랑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이탈리아는 유네스코 측에 그들만의 송로버섯 문화를 무형 문화재 유산으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주리대 제24대 총괄총장으로 최문영 씨가 내정됐습니다. 아시안이 미주리대 총장을 맡는 것은 처음입니다. 미주리대 계열 4개 대학 전체를 대표하는 총괄총장이 되는 최 총장은 일리노이대와 드렉셀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커네티컷대 공대 학장을 맡았으며 2012년 부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최 총장의 임명은 이 학교를 뒤흔든 인종차별 문제가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너플라이 교육위원회가 고교 등교 시간을 늦추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2017에서 18학년도부터 고교 수업 시간이 현재보다 15분 늦춰집니다. 월에서 목요일은 오전 8시 10분,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또 수업 시작이 늦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 수업당 시간은 현재 44분에서 58분으로 늘리고 현재 9회인 하루 수업 횟수는 줄입니다. 뉴욕시립대 헌터칼리지가 교육기관 내 성차별 성폭력 금지법인 타이틀 9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교육부에 따르면 헌터칼리지는 접수된 성차별 성폭력에 관한 불만사항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했으며 성범죄에 노출된 환경이 지속되는 원인과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성범죄 불만사항에 관해 임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일 보석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베일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뉴욕시는 매년 1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를 위해 보석금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모든 법원에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최신이 자신이 하는 사람들 몇 명의 국정을 농단했다고 해서 난리법석입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막장 드라마가 미국을 혼돈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도 진흙탕이요 우리의 고국도 진흙탕이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사 역사가 말해왔듯이 잠시 독감에 걸린 사람들이 재치기 몇 번 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꾸짖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세상은 막장 드라마와 같은 혼돈 속에서도 훈훈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의 막장 드라마보다 10가지, 100가지의 아름다운 드라마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훌륭한 드라마들을 외면하고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예견하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이나 한인동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해도 훈훈한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이 끊어지질 않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은 타국 만리에서도 경로 사상을 잊지 않고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들이 여기저기서 준비되고 있고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들마다 연말을 맞아 우정을 나누고 건강을 기원하면서 크고 작은 정성들을 모아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의 성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훈훈한 세상인가요? 또 한편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우정을 나누며 사랑의 터키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만의 잔치와 드라마에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흥분과 분노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행사나 훈훈한 일들이 한인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모두가 따스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런 가치 기준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 크게 느낄 수도 작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혼돈과 그들의 막장 드라마를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들만의 작은 기쁨들을 돌아보며 우리를 위로하고 함께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히 흐린 날씨에서 오후엔 천둥과 번개를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 가운데 바람도 불겠습니다. 토요일도 여전히 쌀쌀하겠으며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